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고요. 30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모아둔 작은 재산, 바로 전원주택과 임야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입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제게 접근해서 모든 걸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걱정하고 계실 텐데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임야 지분도 조금 있고요. 대단한 재산은 아니지만 혼자 힘으로 모은 소중한 터전이에요. 30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거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모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주리는 33인데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단기 투자 컨설턴트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경제 이야기도 잘하고 숫자 계산도 빠르게 해내니까 능력 있는 며느리를 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알바 인플루언서였어요. SNS에서 각종 상품 홍보하고 후기 써주는 일을 하는 거였죠.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광고 알바였던 거예요.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주리가 자주 안부도 묻고 가끔 음식도 해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리가 제 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땅에 뭔가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놔두기엔 아까워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 정도로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뭔가 활용 방안을 생각해보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주리가 점점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고령화 시대잖아요. 이 땅에 작은 효도 요양원을 차려보면 어떨까요? 어머니 경력도 있으시고 위치도 좋고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주리는 정말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까지 가져왔어요. 예상 수익 그래프, 시설 운영비, 직원 채용 계획까지 정말 세세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수익이 나올 것 같았어요. 첫 해에는 월 500만 원, 2년 차부터는 월 8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날 것 같다면서 계산까지 보여줬어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했으니까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리가 말하길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임시로만 땅을 담보로 잡아주세요. 사업이 안정되면 바로 담보를 풀 테니까요. 어차피 어머니 땅이고 어머니 사업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불안했어요. 땅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리가 워낙 열심히 설득하고 며느리인데 나쁜 마음이야 없겠지 하는 생각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어요. 주리는 정말 살뜰하게 저를 돌봐줬어요. 맛있는 음식도 해다 주고 병원에 갈 때도 따라와 주고 복잡한 서류 정리도 도와줬어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면서 정말 친딸처럼 잘해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저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았어요. 계약 며칠 전에 주리가 모든 서류를 가져왔어요. 대출 신청서, 담보 설정 서류,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까지 정말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공증사무소에 가서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그러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서류도 그럴듯해 보였고 주리가 설명하는 것도 다 맞는 말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우연히 주리의 전화를 듣게 됐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주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 이름이 들려서 잠깐 멈춰 섰어요. 오빠, 내일 등기 끝내면 임야는 우리 것이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생각보다 쉽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임야가 우리 것이라니요? 저는 단순히 담보로만 잡는 줄 알았는데 아예 명의를 바꾸려는 거였나요? 다음 날 아침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땅 주변을 산책하러 나갔는데 평소에 없던 측량 표시가 여기저기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남자가 제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줄자로 뭔가를 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상해서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급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리의 전화 내용도 그렇고 낯선 남자도 그렇고 무엇보다 측량 표시가 왜 갑자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에 주리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공증사무소에 가요라고 하면서 서류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계약 축하도 할 겸 근처 산사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까요? 사업이 잘 되라고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기도도 하고 마음도 다잡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산사로 가는 길에 주리가 차 안에서 계속 서류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산에서 바로 서명하고 도장 찍어도 돼요. 어차피 증인도 있고 공증사무소보다 조용해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 갑자기 장소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 공증사무소에서 하기로 했는데 왜 산에서 하자고 하는 거지? 산사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어요. 사실 조금 핑계도 섞여 있었어요. 뭔가 불안해서 일단 시간을 벌고 싶었거든요. 주리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못 갈 것 같다. 집에 가자라고 했어요. 주리는 아쉬워하면서도 그럼 내일 다시 하조라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돌봤던 어르신의 보호자였던 김도연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도연 씨는 지역에서 오래 변호사 일을 하신 분이라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연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은정 씨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일단 서명하지 마시고 저와 만나서 서류부터 확인해 봅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혹시 집에 녹음 장치 같은 걸 설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면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알아야 해요라고 하셨어요. 저는 도연 씨와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주리에게는 계약 의향이 있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증거를 수집하기로 한 거예요. 도연 씨가 작은 녹음기를 가져다 주셨어요. 거실 화분 뒤와 제 차 안에 숨겨놓기로 했어요. 다음 날 주리가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제 오빠 장혁이에요. 부동산 쪽 일을 하는데 이번 계약에 조언을 해줄 거예요 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장혁이라는 사람이 바로 제가 집 주변에서 본 그 남자였어요. 그때서야 모든 게 연결됐어요. 이 사람들이 미리 제 땅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구나. 장혁은 자기를 고수익 부동산 재개발 브로커라고 소개했어요. 이 지역이 곧 개발될 예정이라서 땅값이 많이 오를 거예요. 지금 요양원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개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하게 들리긴 했지만 뭔가 과장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아예 임야 전부를 담보로 맡겨도 될까요? 사업을 크게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주리와 장혁의 눈이 번뜩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담보가 클수록 대출금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녹음됐어요. 형 생각보다 쉽네. 할머니가 아예 전부 내놓겠다고 하잖아.
맞아. 계획대로 담보로 잡은 다음에 명예 이전시키고 바로 현금화하면 돼. 할머니는 뭘 모르니까. 이런 대화였어요.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다니요. 며칠 후에 도연 씨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왔어요. 장혁이 예전에도 비슷한 사기를 친 전과가 있다는 거였어요. 고령자들을 상대로 가짜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부동산을 빼돌리는 수법을 여러 번 써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연 씨는 기존 피해자 두 분을 연결해 줬어요. 한 분은 아파트를 잃어버리셨고 또 한 분은 상가 건물을 빼앗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게 만든 다음에 투자나 사업을 핑계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그걸 빼돌리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그냥 조용히 거절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도연 씨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가짜 매수자와 공증 미팅을 만들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강남에 있는 공유 오피스 대형 회의실을 빌렸어요. 고급스러운 곳이어야 그들이 더 확신을 갖고 본색을 드러낼 것 같았거든요. 주리와 장혁에게는 투자자들과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큰 투자 받을 기회라서 정식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미팅 당일 회의실에는 도연 씨와 피해자분들 그리고 관리 요원까지 대기하고 있었어요. 주리와 장혁이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계약 잘 성사시켜서 사업 대박 내봅시다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했어요. 저는 그들을 앉힌 다음에 계약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그들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 할머니는 뭘 모르니까 담보 잡고 명예 이전시켜서 현금화하자는 내용을 틀어줬어요. 주리와 장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이런 걸? 라고 하면서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위조된 서류의 원본이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사업 계획서와 수익 그래프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세 번째로는 기존 피해자 분들의 진술 영상을 틀었어요. 장혁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분들이 직접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었어요. 가족 같다고 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대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제 아파트를 다 빼앗아 갔어요 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장혁은 그 영상을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 관리 요원과 피해자분들이 서 있어서 나갈 수 없었어요. 주리는 울면서 어머니 정말 좋은 마음이었어요. 오빠가 시킨 거예요 라고 하면서 모든 걸 장혁 탓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그때 도연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어요. 곧 경찰이 올 거라고 하니까 장혁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이거 무슨 함정이야? 왜 이런 짓을 해?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함정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일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경찰이 도착해서 장혁을 현장에서 체포했어요. 주리는 일단 조사를 받게 됐고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주리는 사기 방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장혁은 구속됐어요. 상습 사기범이라서 형량도 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아내가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오해하신 게 아닐까요? 라고 했지만 녹음 파일과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결국 주리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저는 제 임야를 지켰지만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과 협약을 맺어서 임야의 일부를 마을 경로식당과 치매가족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경로식당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일주일에 3번 점심을 제공하고 가끔은 건강 강좌나 취미 활동도 해요. 치매 가족 쉼터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도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시 요양케어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여유 시간에는 다른 일도 하고 있어요.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등기도 장담보 체크리스트 특강이에요. 제가 당할 뻔했던 일을 다른 분들은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체크리스트는 간단해요. 첫째, 등기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 둘째, 도장을 찍기 전에는 서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것. 셋째, 담보 설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할 것. 넷째, 가족이라도 중요한 재산 문제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다섯째,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것. 특강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은 손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을 빼앗길 뻔했고 어떤 분은 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적금을 털릴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특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가족을 의심하며 사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은 사기 수법이 정말 교묘해져서 조금만 방심해도 당할 수 있거든요. 주리는 재판이 끝난 후에 몇 번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법원 판결문 사본과 체크리스트를 동봉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용서보다는 반성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판결문을 함께 보낸 거예요. 아들은 이혼 후에 많이 변했어요. 저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상의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특강 일도 도와줘요. 컴퓨터 작업이나 자료 정리 같은 걸 해주거든요. 아들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정말 보람 있게 살고 있어요. 요양 케어 일도 즐겁고 특강도 의미 있고 경로식당과 쉼터 운영도 뿌듯해요. 무엇보다 제가 당할 뻔했던 일을 다른 분들은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물론 처음에는 주리와 장혁에게 속을 뻔해서 정말 화도 나고 상처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믿되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의 필요성,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도연 씨는 지금도 제가 하는 특강에 가끔 참여해서 법률 상식을 알려주세요. 기존 피해자분들도 가끔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해줘요. 이런 인연들이 생긴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나 믿을 만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 말이에요.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 관련 서류에 서명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서는 안 돼요. 저처럼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희는 충분히 똑똑하고 현명해요. 다만 요즘 세상이 복잡해져서 모르는 게 많을 뿐이에요.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어려운 건 도움을 받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할 계획이에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체크리스트도 계속 보완해 나갈 거예요.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오면 그에 맞는 대응 방법도 추가하고요. 경로식당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확장하고 싶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만 운영하는데 매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 가족 쉼터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지금은 단순히 쉴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데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겠어요.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아들도 제가 생각보다 강하고 현명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주리 때문에 생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의심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경계심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도연 씨는 제게 정말 큰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만약 도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큰 손실을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 피해자분들과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서로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위로도 되고 힘도 나요. 그리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요즘은 매일이 즐거워요. 요양 케어 일을 할 때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해드려요. 경로식당에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계시지만 모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더 힘을 내게 돼요. 저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런 활동을 할 거예요.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거든요. 전화 사기, 인터넷 사기, 투자 사기 등등 정말 교묘하게 접근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이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작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